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아마 오늘 살펴볼 기업은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업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친숙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기업 소개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회사에서 문서를 교환하거나 증명서를 뗄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 PDF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이 바로 이 PDF를 개발한 미국의 기업 어도비 시스템즈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즈는 앞서 말씀드린 PDF, 파일 뷰어, 포토샵 등 이름만 대도 너무나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한 기업인데요. 특히 이 PDF 문서를 볼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어도비 리더는 전 세계적으로 5억 건 이상이 보급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가 사용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전문가들의 9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창립 역사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난 1982년 제록스에서 근무하다가 만난 공동 창립자인 척 게시케와 존 원옥이 이 두 명으로 회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12,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커다란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어도비는 클라우딩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 시스템즈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도비 소프트입니다. 사실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뭐 계약서 살 때 PDF 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그렇죠. 사용을 하시고 여성분들은 이제 흔히 우리 이제 뽀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포토샵. 네. 그리고 또 디자인 전문가들은 이제 일러스트 뭐 이렇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좀 이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문서나 아니면은 그림 그리고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기능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네, 이 기업은 오늘 어떤 매력을 또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도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보니까 나스닥 시장에 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들으니까 2명부터 시작했던 회사다. 지금은 굉장히 좀 규모가 커졌잖아요. 좀 기업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이 PDF 파일을 자주 쓰시는데요. 이 PDF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어도비는 그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종목 코드는 ADBE를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며 미국 시장 내에서는 일평균 거래량 약 1,200만 주 정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도 41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 주가 수준으로는 PER은 약 35배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82년 척 게스커와 존 워낙이 어도비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 뒤에 어도비 포스트 스크립트 라이센스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아실 만한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일러스트레이터와 포토샵, 디자인 쪽에서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현재 최강자로 지금 불리고 있고요.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도비 PDF 파일을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컨텐츠 시대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디지털 컨텐츠 시대에 이렇게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업 영역 좀 어떻게 좀 영위가 돼 있는지 일단은 뭐 지금 소프트웨어 쪽만 좀 치중이 돼 있는 건지 조금 전에 좀 우성문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뭐 클라우딩 서비스도 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옮겨가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사업 영역은 좀 어떻게 좀 나뉘어 있는지 그리고 주주 구성들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도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부분인데요. 전체 매출액에서 약 64% 정도 디지털 미디어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디지털 마케팅 부분이라고 해서 약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의 주력 상품인 어도비의 그 대부분의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대부분 이 그 매출액 구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어떤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그런 그 디자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프린트와 출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업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으로 계속해서 사업 부문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 구성 지금 현재 최대 주주는 프라임 매니지먼트 컴퍼니라고 해서 창업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약 7.7%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들이죠. 블랙락 자산운용이 약 5%, 뱅가드 그룹이 약 4.9%, 그리고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이 약 4.2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너무나 강한 독점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를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수익률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어서 좀 주주 구성까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어도비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종가는 약 $74 14센트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난 3년 전에 주가는 굉장히 쌌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위기 마치고 나서,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당시는 주가가 매우 싸서 그때는 $28 27센트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때 사셨으면 아마 수익률 164% 정도 기록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1년부터 최근 3개월까지의 수익률도 꽤 괜찮았습니다. 1년 전에만 투자하셨어도 약 25% 정도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그 주가가 흐름이 조금 우상향으로 조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지금 최근에 그 주가 흐름도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서프라이징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의 지난 2014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약 1조 1,803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예상되는 그 매출액 수준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5년도 2월 28일까지의 예상되는 매출액이 1조 1,924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5월 30일 정도에는 1조 2,958억 정도 꾸준한 상승을 볼 수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두 자릿수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2015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가 특히 그 성장률이 특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최근에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어도비 시스템을 쓰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점점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2015년도 8월 달에 영업이익이 약 3,773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 올해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그런 수익을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실적이나 뭐 투자 판단할 만한 지표들도 좀 뭐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왜 이 어도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타겟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어도비 같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전체적인 그 IT 시장의 메가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근에 그 IT 시장의 가장 큰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컨텐츠 시장인데요. 이 컨텐츠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디지털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IT 산업 자체가 융복합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디지털화입니다. 모든 자료들, 특히 사진, 그리고 동영상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화 하기 때문에 이 컨텐츠화 되는 이 추세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회사가 바로 어도비 같은 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특히 그 PwC죠. 그 전 세계적인 그 컨설팅 업체 PwC가 예측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세계 디지털 컨텐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연평균 성장률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평균 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지식 정보화 서비스가 약 8.7% 꾸준히 매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게임이 약 6.5%, 광고가 5.3%, 캐릭터 라이센스가 5.2%, 애니메이션이 5% 매년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라든가 휴대폰에서 점점 더 디자인과 관련된 또는 그런 컨텐츠들이 전부
굉장히 그 어떤 소프트웨어로 가공돼서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시장이 변화된다면 어도비가 국제 표준화 시장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점유율을 많이 확보한 이 회사가 앞으로 더욱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 최근에 포톨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포톨리아라는 회사는 그 굉장히 그 이미지와 비디오 사용에 대한 그런 컨텐츠를 많이 확보한 그런 회사입니다. 우리는 사실 카페라든가 이런 쪽에서 남들이 보통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저작권 보호라든가 이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고 퍼나르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선진 시장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그 최근에 포톨리아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가 보유했던 약 3,400만 개의 디지털 컨텐츠를 이제 어도비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에다가 점점 더 이런 컨텐츠들을 강화하면서 회사가 주력 사업을 좀 더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그 컨텐츠를 갖고 있어서 좀 믿고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잘 올라와서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드는데 외국계 기관들 의견 그리고 차장님께서 가져오신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그 가장 큰 포인트는요, 경제적 해자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실 독보적인 그런 회사들이 주가도 그동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점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속된 표현이죠. 가는 놈이 더 갈 거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외국계 기관들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투자 의견을 살펴보면 일단은 매도 의견이 없습니다. 매도 의견이 없고 매수가 12명, 그리고 보유가 10명 정도 해서 굉장히 그 어도비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요. 조금 인색하게 그 평가를 하는 곳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회사의 목표가를 약 78달러 정도 보고 있고 반면에 그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85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사들의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85달러 이상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예상하는 그 주가 상승도 85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그 지난 종가가 74달러 14센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85달러까지는 약 10달러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수익률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조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도 되실 겁니다. 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주가라는 것은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우선은 반영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오른 이유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께서는 손절을 잘 감안하셔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를 약 65달러 정도로 정해 두시고 목표가를 85달러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들어가신다면 트레이딩을 하실 때도 굉장히 그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기도 굉장히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70달러 가까이 가면은 적절한 타이밍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미국 시장이 조금 약간 이렇게 재미없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그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자본시장의 한 축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 어도비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의 강자 기업 오늘 어도비 자세하게 좀 매력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3부는 국내로 또 이슈를 돌려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